예, 이제 반도체 인프라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인프라주를 분석을 하게 된 사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잠정 실적 발표하고 4월 27일 날, 그 중에서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클린룸 확보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평택, 패배, 3기와 4기 라인 위주로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주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서 필수 클린룸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클린룸은 어떤 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반도체 인프라 관련주하고 관계되겠죠? 인프라 설비주하고, 그 다음에 배관 쪽하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한 걸요.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 관련주는 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네 개. STI는 약간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한 걸요. 이거는. 그래서 이 KCNC가 KC의 자회사거든요. KC. 그다음에 한양 ENG, 그다음에 세부 MEC 세 개 기업을 주목을 하게 됐고요. 일단 최근에 보면은 4월 달에 25일 날하고 28일 날 세부 ME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평택 기계설비공사를 두 건을 받았습니다. 415억, 838억, 1253억. 그래서 세부 MEC 주담분하고 통화를 저번 주에 하니까는 P4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P3 쪽인 줄 알았는데 P4 쪽이라고 하고 1253억 정도 하고, 그 다음 주에 600억짜리 또 수준을 받았더라고요. 용인 쪽에, 삼성전자 쪽에. 그거는 용인 기흥 쪽이고요, 한 거를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수주를 이렇게 공격 체결을 했다는 의미는 삼성전자 요 의견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스플린을 확보하는 거하고 인프라 투자를 지속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라인을 보시면 되시고, 세부 MMC 보시면은 일반 및 하이테크 설비 쪽인데, 하이테크 설비 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설의 클린룸 설비 부분에 매출액이 가장 높아요. 보시면요. 설비 쪽에 물론 일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이 세부 MC는 리포트가 거의 없고, 최근에 22년에 나온 거 보면은 약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의 30% 정도 차지하고, SK하이닉스가 약 20%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비중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증설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 초저평가 우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거든요. 현재 제가 체크해본 거는 기록으로는 파워가 상당히 낮아요, 지금요. 300인가 그럴 거예요. 트레일링으로 300. 근데 한양 ENG나 KC나 세부 MC나 딱 퍼들이 멀티플이 상당히 낮아요. 5배, 6배 막 그럴 거예요, 한 걸요. 그 사유는 뭐냐면은 이익률 OPM이 3%, 뭐 4%, 5%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인프라 관련주는 그 비용의 성격을 분류 체크해 보니까는 인건비하고 외주비 그게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 인건비 따먹기에 인건비 따먹기. 매출액의 비중이 인건비하고 협력업체라고 있잖아요. 그 건설공사 하면은 협력사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외주비가 높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높은 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하고 인건비하고 외주비가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는 원래 고정비 성격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약간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익률은 상당히 낮다. 그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멀티플은 시장에서 낮게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그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사의 수주 잔고를 추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계속 22년대 원래는 반도체 사이클이 17년도에 많이 좋았잖아요. 18년도하고 19년도 안 좋았고.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22년도에 역대 최대를 다 찍고 있어요. 보시면 4개사가. 근데 이게 연관된 게 뭐냐면 삼성전자 캐펙스예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 추이도 보시면은 22년 4분기에 보시면은 22년도에 4개사가 거의 다 동일하게 역대 최대를 찍었고, 보시면요. 특히 이 매출액의 한양인지가 파란색이 역대 최대
매출액, 세부 AMC가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근데 주가는 아주 빌빌거리고 있죠, 지금. 요거는 KC. KC는 TCK를 관계사로 두고 있잖아요, TCK를. 시각적인 SIC 링크 쪽에. 종속기업은 아니고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세부 AMC 분기 매출액을 체크해보면은 이렇게 22년 4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고 보시면요. 이익률이 2%대, 뭐 3%대 OPM이 상당히 낮습니다. GPM이 이렇게 낮고, GPM 자체가 낮아요, 원래. 그리고 판관비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 인프라 4개사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USJ와 아스프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반도체 인프라 4개사의 매출액을 합산화시켜서 체크를 해봤어요. 해갖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보시면요. 근데 이 캐펙스가 파란색 삼성전자 캐펙스예요. 삼성전자 캐펙스가 22년 4분기 역대 분기 최대 찍었거든요. 그 캐펙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성을 갖고 간다 보시면 되시고, 삼성전자 캐펙스하고 매출액 각각의 이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액과 상관관계를 체크해 보니까는 한양리인지하고 KC가 가장 높았어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최근은 세부 MC의 수주가 돋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클릭 있는 수혜는 한양이인지라고 판단하는 게 적정하겠죠, 아무래도 KC나. 그렇다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한양이인지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추론이 가능한데, 한번 체크를 해봤죠, 과거의 주가를. 과거의 주가를 보면은 세부 AMC가 근데 가장 높았어요. 보시면은 한양이엔지는 100%, KC 100%, STN 47%. STN은 주가 상승률이 좀 낮더라고 보니까요. 이 STI 과거에 18년, 21년도에 했을 때. 근데 이걸 과거의 주가 상승률을 왜 체크하냐면은 이런 그 주가 상승 민감도가 현재에도 과거에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던 기업들이 현재에도 거의 유사하게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더라고 보니까요. 실내로 여기 후공정 장비들도 있잖아요. 후공정 장비들의 매출액 추이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22년도하고 21년도하고 유사한데 삼성전자 캐펙스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후공정 장비주들이 뭐냐면은 파크 10%가 가장 높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후공정 장비들을 피어들의 매출액 상관관계가 70.91%예요. 4개사들이 70.91%고 요거는 68.65% 인프라 쪽에 이렇게 해서 후공정 장비 쪽에 캐펙스하고 상관관계가 높고 그다음에 이익률 또한 이 후공정 장비들은 상당히 높잖아요. 뭐 20%, 30%대. 그래서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캐펙스하고 상관관계도 연관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여기보다는 이 인프라 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과거에 보면 훨씬 높았어요. 보시면은 아카시스제가 이때 당시에는 700% 올랐었고 한미반도체 600% 올랐었죠. 여기 1위, 여기 2위였어요. 현재도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한미반도체가 요거는 2주 전인가 했던 거니까 지금 현재 더 높아졌겠죠, 걸요. 100% 넘겼고 파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80%가 근접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과거에 높았던 주가 상승이 높았던 기업들이 현재도 뭐 이익률이나 매출액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현재도 높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신다는 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은 이 인프라주보다는 주가 상승이 미미하지만 현재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주도주로 섹터로 떠오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현재 주가들이 많이 후공정 장비주들이 많이 상승했지만은 이쪽에 투자하는 게 조금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인프라 쪽에 보면은 이 설비 투자하는 이 한양이 엔진하고 KC 뭐 아니면은 세부 MEC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좀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강간하고 피팅 밸브가 들어가겠잖아요, 걸요. 근데 특이한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하는 거예요. 아스플로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도체용 강간 피팅 밸브 특화 기업이에요. 보통 뭐 피팅 밸브하고 강간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태강이나 하이로클이나 BMT 뭐 TK라 그런 것도 상공인데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물론 그 기업들도 일부 비중은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스플로는 반도체 쪽으로 100%가 들어갑니다. 100%가. 비중이 100% 쪽이고요. 삼성전자 쪽이 비중이 높고 70%고 SK하이닉스가 30%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린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 이런 히팅이나 튜브나 밸브들이 다 들어가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게 이제 사업의 내용들이고 이거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실적이 꽤나 괜찮아요. 보시면 여기 아스플로가 22년 17년부터 해갖고 22년까지거든요. 22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고 이익률은 조금 빠졌고 보시면요. GPM 빠졌고 판관비율은 관리 잘 되고 있고 쭉 빠지고 있고 보시면은 근데 캐시플로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게 캐펙스를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FCF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매출액 성장을 위해서 캐펙스를 투입하고 프리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로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고 현금 흐름표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리스크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 걸요. 이 캐펙스가 계속 집행이 높게 되고 OCF하고 FCF는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 아스플로 쪽이 부품료고 아스플로가 요즘에 최근에 뭐 좋은 소식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삼성전자 쪽으로 직접 납품하는데 어플라이 매트리얼 쪽으로 해갖고 이제 관련돼서 뭐 직납품한 그런 것들을 확대한다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내용들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투자 설명서에 보면은 이 피어사들 같이 이제 언급해갖고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UST라고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UST가 뭐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US 이거는 아스플로 반도체 비중이 100%고 삼성 70%, SK 30%. 그리고 아까 세부 AMC가 피포양 수주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IR분한테 물어봤죠. 아스플로도 배관 납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냐. 세부 MEC도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매출액을 여쭤봤거든요. 아스플로를 분위기를. 근데 매출액을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매출액이 YOY로 예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UST를 보면은 UST도 이제 강간 쪽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 쓴 거 보셨죠? 그냥 그거는 그냥 보시고 그냥 한기로 흘리세요. 잘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T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보시면 22년도 역대 최대 매출액 찍었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21년도, 22년도에 괜찮고 환관 비율도 빠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 연구개발 비용 내용에 보면은 이런 거 사업의 내용에서 이제 보물창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든 스토리 같은 거 스토리텔링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과 관련해서 청정관이 사용되는 고순도 청정관의 아스플로의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이 공정에 두 개라인을 구축했고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봤죠. 보니까는 매출액이 21년 4분기부터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발생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매출액 규모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총 매출액의 한 4%대, 3.6%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높아지면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은 뭐 스토리로 꽤 괜찮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 걸.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죠 하는 걸요. 그래서 고순도 청정관 매출액은 반도체 쪽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관관 쪽이잖아요. 스테인리스 관관 쪽에. 밸브 쪽과 피팅 쪽이. 그러면은 보통 이런 기업들은 니켈 가격의 연동이 상당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22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니켈 가격의 추이고요. 니켈 가격을 제가 17년부터 이거 다 따갖고 분기별로 다 그거를 에버리지 시켜갖고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니켈 가격의 연동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가격, 주력 제품이 투유파 이프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하고 니켈 가격의 연동성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아요. 이게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런 이익 구조가 니켈 가격에 이렇게 연동성이 높다는 의미는 만약에 니켈 가격이 빠진다, 급락하게 되면은 매출액이나 이익률이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요거로만 연동돼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니켈 가격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 걸요.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갖고 니켈 가격이 서로 빠지더라도 이익률이나 매출 규모가 계속 유지되는 게 그렇게 기업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스플로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기업 경쟁력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UST도 마찬가지예요. UST도. UST보다는 일단은 아스플로가 니켈 가격 상승의 수혜를 제대로 받기 때문에 경쟁력 두 개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스플로 쪽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한걸요. 보시면 매출액 추이는 거의 똑같고 아스플로하고 UST하고 CPM도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걸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 니켈 가격이 빠졌을 때 과연 GPM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스플로하고 UST하고 만약에 이 니켈 가격이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니켈 가격이 빠졌을 때 GPM이 같이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기업의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기업 경쟁력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아스플로는 보니까 빠졌을 때 이익률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근데 UST는 바로 연동이 하락으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UST는 경쟁력이 낮고 아스플로는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배관 쪽으로 해갖고 튜브나 이제 그 히팅이나 밸브 쪽으로 해갖고 투자를 하신다고 마음먹으시면 아스플로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한걸요. 녹화를 끝내고